네, 우리는 지금까지 간단한 함수의 예제를 살펴보면서 직접 함수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함수가 수행해야 되는 기능에 따라서 입력 파라미터인 매개 변수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혹은 그리고 반환되는 값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실제로 이런 함수들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잠깐 살펴보고 좀 더 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가장 먼저 운영체제는 가장 먼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를 먼저 호출해 주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작성한 메인 함수가 이 소스인데요. 이 메인 함수를 찾아서 이 메인 함수의 소스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을 하죠. 요렇게 방향으로요. 그러다가 쭉 실행해 가다가 중간에 함수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캘컨드와 bml 함수를 만났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해 준다고 그랬죠. 즉, 이 함수를 실행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캘컨드와 bml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쭉 메인 함수가 실행되다가 중간에 함수 호출을 만나면 해당되는 함수가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실행이 돼 가는 것이죠.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자, 메인 함수에 있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하이트가 있고 웨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캘컨드와 bml 함수의 매개 변수로 하이트랑 웨이트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변수죠. 무슨 얘기냐면 메인 함수에 있는 하이트와 웨이트는 메인 함수에 있는 변수고요. 캘컨드와 bmi 함수에 있는 매개변수 하이트와 웨이트는 캘컨드와 bml 함수 내에 있는 함수의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 함수 내에서만 통용되는 변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메인에 있는 하이트와 웨이트의 변수를 이쪽 캘컨드와 bmi 함수에 있는 웨이트와 하이트 웨이트의 변수의 값으로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값에 의한 호출, 그래서 그 값을 복사해 주게 되겠습니다. 값을 복사한다. 어디서부터 어느 변수에서 어느 변수로 값을 복사해 줄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호출한 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의 하이트와 웨이트의 값을 캘컨드와 bmi 매개변수로 선언된 하이트와 웨이트로 그 값을 복사해 주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메인 함수에 있는 하이트 변수 값이 1이고 웨이트 변수 값이 2라고 한다면 그 1과 2라는 값을 캘컨드와 bmi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그때 값을 복사해 주는 거죠. 즉 캘컨드와 bmi에 있는 웨이트의 값을 1로 그리고 웨이트 값을 2로 이렇게 1이 1로 2가 2로 이렇게 값이 복사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값이 복사된 상태에서 즉 초기 값이 1과 2가 된 상태에서 쭉 실행이 되고 그리고 실행된 결과로 bmi 값이 산출되었으면 그 산출된 bmi 값이 다시 반환이 되는 거죠. 값이 반환이 되는데 그 반환된 값이 어떻게 되죠? 이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이 반환된 값이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한다면 그 반환된 값 0.1이 값이 변수 bmi로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값의 복사가 되겠네요. 자, 우리 좀 전까지 살펴보았던 함수 호출 시에 값을 통해서 매개 변수로 값이 전달된다는 것, 그것을 실제로 디버깅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디버깅을 위해서 먼저 중단점을 지정해 줘야겠죠. 우리가 중단점 지정할 위치는 45라인, 여기서 보시면 이 함수를 호출한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즈마스 클릭하셔서 중단점 삽입을 하시고요. 자, 디버깅 메뉴로 가서 디버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입력이 끝난 다음에 계산하기 전에, 즉 캘컨드와 bmi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직전에 이때 여기서 중단이 일시 중지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변수 하이트 값은 170이고 웨이트 값은 7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하이트 값은 170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사식 창에서 자, 하이트 이렇게 치면 변수 하이트 값이 나오죠. 그리고 웨이트 치면 변수 웨이트 값이 나오는데,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하이트 변수 앞에 제일 앞에 앰퍼센트를 이렇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앰퍼센트는 변수 이름 앞에 앰퍼센트 붙을 때는 그 변수의 주소값, 그 변수의 주소를 표시해 주는데요. 이 주소값이 얼마죠? 네, 요 값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을 노트패드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자, 끝자리가 어때요? 08로 끝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 weight 이렇게 하시면 자, 변수 weight의 주소가 이처럼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라고 하실 분이 계신데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여기 있는 변수 height랑 weight의 값이 자, 170, 70이죠. 그것이 실제로 함수 내에 있는 height, weight 변수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넥스트 스텝으로 F10을 누르시면 바로 다음 단계인 48라인이 실행이 되고요. 자, 디버그 메뉴에서 보시면 자, F11 보시죠. 한 단계씩 코드 실행. 근데 아이콘을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표시죠. 그렇죠? 그래서 F11을 누르시면 이 함수 내부로 실행되는 그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1을 누르겠습니다. F11을 누르면 자, 그 다음 단계 calc_bml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었고 그래서 그 첫 번째인 명령 블락 20라인에 이처럼 이제 중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F10을 누르면 이제 한 단계씩 밟아가는데요. 자, 여기서 하이트랑 웨이트의 값을 보면 170, 7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소값은 어떻게 나오죠? 자, 주소가 우리 앞서서 FF08, FFC였는데 F24, F28 주소값이 서로 다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수 이름이 비록 같을지 모르지만 함수 calc_bmi에 있는 height, weight랑 그리고 함수 main에 있는 height, weight랑은 서로 다른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다르기 때문이죠. 주소가 다르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몇 개의 변수로 값이 복사가 된다. 즉 함수 메인에 있는 weight, height 변수의 값이 calc_bmi 함수의 이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는 변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lc_bmi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똑같은데 calc_bmi 함수 내에 있는 변수 height랑 weight로 그 값, 즉 170, 이 같은 경우는 170, 70이 값이 복사가 되었다. 그 값이 단순히 복사됐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변수의 주소값을 앰퍼센트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추출해 보니까 함수 메인에 있는 변수의 값이랑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F10을 눌러서 BMI 값이 계산되었죠. 자, BMI 값은 자, 조사식에서 BMI를 쳐보면 24.2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 값이 24.2가 F10을 눌러서 반환되었고요. 그 반환된 값이 현재 반환되었고 그 반환된 값이 아직 BMI, 즉 메인 함수에 있는 이 BMI 변수 아직 대입이 안 됐는데 그래서 F10 한 번 더 눌러보면 아하, 이제 대입이 되어서 함수 호출된 그 함수의 반환값이 대입 연산자에서 변수 BMI에 대입이 되어서 BMI 값이 이처럼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5를 누르면 끝까지 진행돼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예제 소스를 수정, 보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와 몸무게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안 된다는 거죠. 0 안 된다는 거죠. 키와 몸무게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0보다 큰 값을 받을 때까지 반복문을 이용해서 계속 입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기존의 input height, input weight 함수를 수정해서 이런 제약사항을 만족하도록 구현해 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실행 예를 보자면 키는 얼마입니까? 해서 0을 입력하면 유효하지 않는 값입니다.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값을 입력할 때까지 이런 식의 제약사항을 만족하도록 소스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소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소스를 복사를 하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프로젝트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소스는 새 항목으로 해서 씹을 뿌리고 요즘 0.c 만들고요. 좀 전에 복제했던 소스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일단 똑같이 만들고, 자, 우리 주야상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야겠죠. 자, 일단 시행을 시켜보면 이때 0 키와 몸무게를 모두 0 해도 이처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0으로 나누기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input height와 input weight에 뭔가 문제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구현이 해야겠습니다. 네, 두 함수 모두 다 scanf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는데요. 근데 출력되는 내용은 좀 다르죠. 키가 얼마인가요?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이 부분은 다르고, 이제 값을 입력받는 부분은 scanf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두 함수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된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height는 input underbar check range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값을 입력받을 때까지 루프를 계속 돌다가 0보다 큰 값만 반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 input number weight도 마찬가지입니다. weight도 결국 weight라는 변수에 동일하게 input number check range 그래서 0보다 큰 값을 반환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input underbar check range라는 함수는 반환 값이 integer 타입, int 타입이 되어 있고요. input 값은 당연히 없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integer 타입 result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0보다 큰 값을 입력받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반복문 중에 어떤 반복문을 쓰면 좋을까요? 네, 사용자로부터 먼저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이 0보다 클 때까지 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반복문 중에 do while문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그렇죠? do while문을 하고요. 근데 result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는 루프를 도는 거죠. 자, 그러면 result 값은 어떻게 하죠? result 값은 scanf 값을 통해서 입력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100% result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값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자한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 드려야죠. 유효하지 않은 값입니다.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언제? 리절트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케이스니까 굳이 출력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0보다 큰 값을 입력받게 되면 while문 조건에 의해서 이 분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와서 리절트 값을 바로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 자, 키 값은 얼마인가? 키가 얼마일까요? 0을 입력하면
유효하지 않는 값입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오류가 나네요. 그렇죠? 170을 입력하면 되고요. 몸무게도 0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도 하고 정상적으로 0보다 큰 값을 입력하면 반환해서 실제로 계산해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자, 이번 연습 문제는 정수 3개를 입력받아서 3개의 정수에 대한 최대, 최소,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값을 입력받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인덱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출력해주고 입력을 받고 있죠. 그 부분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을 최대값, 최소값, 평균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네요. 평균은 실수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자료가 사용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력받아야 될 변수가 일단 3개가 됩니다. 어떤 거죠? 그냥 값 하나, 둘, 셋, 세 개인 거죠. 그래서 입력받을 변수를 먼저 3개를 선회해 주고요. 다음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출력된 산출물은 뭐죠? 최대값이죠. 맥스 값이랑 최소값이랑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평균값이죠. 근데 평균은 실수이기 때문에 평균을 저장할 값을 변수를 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로직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변수를 선해주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명령을 생각해 볼 텐데 먼저 그렇죠? 입력값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계산해야겠죠?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입력은 value 1, value 2, value 3을 각각 scanf를 통해서 입력받을 수 있을 텐데 키보드부터 입력받을 수 있을 텐데 특별히 문제 조건에 화면에 몇 번째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생각하게 되면 자, 일단 이런 식의 게 가능하겠죠. 먼저 printf 첫 번째 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scanf 눌러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값을 각각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숫자를 입력받는 함수를 이용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은 뭐뭐 번째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부분을 출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scanf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는다는 부분이 있죠. 자, 따라서 공통된 부분, 중복이 있다. 중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복된 부분을 공통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바로 동일하게 printf와 scanf가 호출된다는 부분이죠. 자, 따라서 자, 요거를 주석 처리하고요. 자, value 1은 값을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input data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라지니까 그 값을 넘겨주기로 하죠. 그래서 첫 번째라는 뜻으로 1을 넘겨주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input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 반환되는 값의 타입은 뭐죠? 우리 인티저 타입이죠. value 1은 인티저 타입이니까 int고요. input 데이터
데이터. 그런데 입력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입력 파라미터죠? 인덱스 값이 입력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반환되는 리절트 값은 일단 요구로 하고요. 반환하기로 하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어떻게 되죠? printf를 통해서 몇 번째 값을 입력해 주세요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래서 %d 번째 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몇 번째 해당된 값은 이처럼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받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반환되는 값은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이니까 이제 여기에 밸류 대신에 리절트를 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input data라는 함수 내에 result라는 즉 변수를 선언해 줬고, 그 변수의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실제 반환할 때는 result 값을 반환해 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input data라는 함수를 구현을 했으면, 자, value 1은 이렇게 input data 1이고요. value 2, value 2와 value 3은 각각 인덱스 값을 2와 3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값을 입력해 주세요. 5, 두 번째 4, 세 번째 3. 자, 이처럼 정상적으로 입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계산이 사실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최대, 최소, 평균. 그렇죠? 그래서 이를 각각에 대해서 구해보자면, max value는 get max valu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함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입력 파라미터는 value 3개가 되겠습니다. value 1, 2,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최소값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get min value 똑같은 포맷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균은 average는 마찬가지로 get average value,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 3개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개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주는 함수를 구현해 보면, 자, get max value는 인티저 값을 반환해야 되고요. get min도 인티저 값인데, get double 같은 경우는 더블 타입을 반환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을 가지고 우리 함수를 구현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getMax, 그리고 여기서 함수 입력 파라미터 각각의 타입을 다 선해줘야 되죠. value 1, 2, 3은 모두 인티저니까 인티저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다 이처럼 입력을 해주고요. 자, 반환되는 값은 어떻게 되죠? 반환되는 값은 인티저 탑 리절트로 변수를 선해주고 리절트를 반환해주게 하겠습니다. get max value와 get min value 이렇게 해주고요. 다만 get average value인 경우에는 int가 아니라 더블 타입이죠. 이렇게 해주고요. 실제로 각각 구현 루직을 구해보면, 자, 가장 if문을 써서 하면 되겠죠. value 1이 value 2보다 크면 그렇지 않다 한다면, 자, value 1이 value 2보다 크니까 value 1하고 value 3을 비교해 주면 되겠죠. 밑에인 경우에는 value 2가 value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value 2와 value 3을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alue 1이 value 3보다 크다 그러면 최대값은 value 1이 되겠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최대값은 value 3이 되는 것이고요. value 2가 value 3보다 크면 최대값은 value 2. 이 경우는 value 3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if문을 통해서 각각의 논리적 경우를 고려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최소값은 똑같이 if문을 써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사막 연산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value 1이 value 2보다 더 크냐, 더 크다 그러면 템프 값에는 뭐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요? 더 큰 값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죠. 작은 값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더 작은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식이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좀 닫죠. 좀 더 식을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value 1이 value 2보다 더 작은가? 작다 그러면 최소값 템프에 value 1이 대입을 하고요. 콜론 그렇지 않다 그러면 value 2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리절트는 어떻게 되죠? 리절트는 템프에는 value 1과 value 2 중에서 더 작은 값이 들어가지게 되니까 결국 리절트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예, 리절트 값은 value 템프가 value 3보다 더 작은자. 그래서 만약 더 작다 그러면 value 1과 value 2 중에 더 작은 값이 value 3보다 더 작은 거니까 템프를 반환하게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value 3이 템프보다 더 작은 케이스가 해당되니까 value 3을 반환해 준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절트에는 value 1, 2, 3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저장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평균 구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리절트는 세 개의 세 변수의 합에 나누기 3을 해주면 되는데, 다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더블 타입이고 value 1, 2, 3와 3은 다 정수니까요. 인티저 타입이니까 소수점까지 나오려면 형변화를 해줘야 되죠. 두 개 중에 하나는 실수해야 되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누기 3이 아니라 나누기 3.0을 해주게 되면 하나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자동 형변화가 되기 때문에 실수와 실수 사이 연산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3.0을 했다는 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show underbar result라는 함수를 우리 구현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 show result 입력 파라미터는 우리 출력해야 될 게 모두 세 가지죠. max value와 그리고 max value가 아니라 이거는 min value군요. min value와 그리고 average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저수되기 때문에 실제 show result라는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void 타입이고요. max value, min value 각각 다 인티저 타입이 때 int고요. average 같은 경우는 double이라고 했죠. 더블 타입이고요. 실제로 출력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평균값을 함수 printf를 통해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최대값과 최소값은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서식문자가 %t이지만 평균값은 실수이기 때문에 %f로 다르다는 점은 특이한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지금까지 프로그램 코딩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 10, 20, 30을 입력하면 최대, 최소, 평균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